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트링 빌더 그리고 스트링 버퍼 클래스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트링 빌더와 스트링 버퍼 클래스는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 하나의 개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보면 자바 어드밴스드에 가까운, 즉 자바 중급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기너 과정에서는 이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이 안 다룰 예정이에요. 나중에 불억 형태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만 따로 다룰 예정이고요. 이 기본 과정에서는 하나의 챕터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차이를 스트링 빌더와 스트링 버퍼가 갖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멀티스레드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이 멀티스레드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자, 멀티 태스킹과 멀티 스레드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멀티태스킹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워드 프로그램을 동작을 했어요. MS 워드를 실행시키고 어떤 문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서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 뮤직 플레이어를 통해서 음악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채팅들도 간혹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워드로 작업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다른 사용자와 채팅도 진행을 합니다. 즉, 이 세 가지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이 멀티태스킹은 어떤 단위냐면 프로세스 단위예요. 우리가 이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MS 워드를 기준으로 볼게요. 워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상에 어떤 프로세스라는 단위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이 프로세스 내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들도 그 프로세스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범을 받지 않도록 프로세스 단위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워드라는 프로세스도 동작하고요. 뮤직 플레이어라는 프로세스도 동작을 해요. 또 메신저라는 프로세스도 동작을 합니다. 이 프로세스 간에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는 CPU가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 CPU의 제어권을, 이 CPU가 동작하는 이 제어권을 막 번갈아 가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갈아 가면서 제어권이 막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프로세스 단위로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게 멀티태스킹인데, 이 멀티스레드는 프로세스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이 스레드라는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나뉘어져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좀 전에는 프로세스 간의 경쟁이었다면 멀티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이 프로세스 내부에 스레드라는 단위로 코드를 실행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스레드 단위로 구분이 돼서 이 각각의 코드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행되는 형태, 이런 걸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면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이 예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이 채팅 프로그램이 아주 이해하기 쉬운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콘솔 기반으로 스레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동작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콘솔 창이 나와 있을 거고요. A라는 유저가 있고 B라는 유저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B라는 유저가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A라는 유저의 입장에서는 B라는 유저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쭉 이렇게 찍히겠죠, 콘솔에. 뭐 예를 들어서 B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헬로우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바 코드 상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문자일이 나온다라는 것은 system.out.println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콘솔 창에 이렇게 메시지가 찍힐 거예요. 그런데 system.out.println에서 화면에 출력되는 것과 제가 이 콘솔 창에서 A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작성을 하면, 자, A 입장에서 메시지를 작성을 해요. 위에 보시는 게 system.out.print라면 지금 hello라고 제가 키보드로 메시지를 입력하는 것은 system.in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입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system.out과 system.in이 우리 입장에서 콘솔로 봤을 때는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키보드로 막 입력을 하는 와중에도 이 상대 유저로부터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그 내용들이 콘솔에서 계속 출력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system.out println이 계속 수행이 되면서 키보드 입력도 동시에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을 먼저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자, 여기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에 대한 관리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스레드들이 경쟁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 데이터가 누락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어떤 10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인트 값으로 10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스레드 1이 있고요. 스레드 2가 있어요. 이 각각의 스레드는 각각 나름대로의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경쟁적으로 서로 작업이 진행이 될 건데, 자, 스레드 1에서 하는 작업은 이 100이라는 값을 이 변수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num이라고 할까요? num이라는 변수에 있는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이 100이라는 값에 플러스 50을 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스레드 2는 이 100이라는 값에 20이라는 값을 더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 스레드 2의 역할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이 스레드 1과 스레드 2는 경쟁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든지 예를 들어서 스레드 1이 먼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 변수에다가 값을 바로 써서 넣는 게 아니라 이 값을 먼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100이라는 값에다가 플러스 50의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이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자, 150이라는 값을 넣기 전에는 기존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은 시간상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T2가 와서 이 100이라는 값을 가져간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100이라는 값을 가져간 다음에 이 플러스 20이라는 값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20이 됐는데 이 스레드 1이 작업하는 와중에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결과는 150이라는 값이 num이라는 변수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2가 작업한 내용, 즉 100을 가지고 와서 20을 더해주는 이 작업이 누락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멀티스레드에서 동기화, 이 데이터에 대한 동기화 문제예요. 따라서 이 동기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없으려면 자, 스레드 1이 이렇게 가져가서 작업하는 동안에 자, 이 데이터는 내가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른 스레드는 이 데이터를 참조하지 마라고 어떤 표시를 해놔요.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 경우에는 이 다른 스레드가 이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작업이. 그리고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자, 스레드 1이 작업이 끝나면 이 표시를 없애고요. 이 표시를 없앤 상태에서 그 다음 스레드 2가 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스레드가 작업을 다른 스레드가 작업을 진행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때 다른 스레드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식을 해두는 작업, 이런 걸 동기화 처리라고 합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동기화 처리가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에서는 자, 스트링 빌더는 이런 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서 하면 안 되고요. 사용하면 안 되고 자,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는 이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동기화 처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문자열들을 막 조합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때는 문자열을 더할 때 스트링 버퍼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동기화 처리를 이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이 아니다 라면 스트링 빌더를 쓰는 거예요. 이 스트링 빌더와 스트링 버퍼에서의 차이는 동기화 처리의 문제인데 그러면 어떤 단일 스레드든 멀티스레드든 그냥 스트링 버퍼를 쓰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동기화 처리 과정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작업들을 이런 선행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실제 로직이 수행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퍼포먼스가 스트링 버퍼가 스트링 빌더보다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일 스레드의 환경에서는 조금 더 성능이 나은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제 소스 코드에 보면 스트링 빌더라는 클래스에는 그냥 일반적인 메소드들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는 반면에 스트링 버퍼는 보시면 똑같은 compare to 그리고 append라는 기능에서 이렇게 synchronised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동기화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이 기본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앞으로 단일 스레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을 빈번하게 더해주는 작업을 할 때에는 스트링 빌더 클래스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 과정에서는요. 나중에 저희가 부록 형태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강의를 개설하게 된다면 그때는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의 차이는 보셨고요. 자, 다음에는 이 플러스 연산자, 문자열을 더할 때 플러스 연산자가 내부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2강 수업, 연산자를 수업하면서 이 플러스 연산자는 기능을 3가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단항 연산자로서 부호 유지의 기능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항 연산자로서 P 연산자 2개를 더해주는 작업을 한다.
그런데 이 피연산자가 정수형, 실수형, 즉 숫자형일 때는 그 숫자의 데이터들을 더해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플러스 연산자의 피연산자가 하나라도 문자열이면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더해줄 때 스트링 클래스의 컨캣 혹은 스트링 빌더의 어펜드 어떤 게 사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이 플러스 연산자가 이루어질 때 그 내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는지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앞서서 저희는 문자열을 더해줄 때 스트링 클래스에 컨캣이 있고 스트링 빌더에 어펜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러스 연산도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물론 자바의 버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바 8까지는 플러스 연산을 했을 때 스트링 빌더의 어펜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열을 더하는 로직을 작성을 하면 이 컴파일이 되면서 스트링 빌더의 어펜드 코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바 9 이후부터는 스트링 컨캣 팩토리라는 새로운 클래스가 생겨서 플러스 연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바이트 코드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이트 코드라는 것은 우리가 자바 파일로 작성한 것을 컴파일 했을 때 JVM만 알아볼 수 있는 코드로 바이트 코드 형태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java라고 해서 컴파일하면 뭐뭐.클래스 파일이 나오는데 그 클래스 파일이 지금 보시는 바이트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를 JVM이 읽어서 이걸 바이너리 코드, 즉 네이티브 코드로 바꿔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바는 투페이스 랭귀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바이트 코드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저는 자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컨캣과 플러스 연산을 했을 때의 바이트 코드를 보면 뭐 자세한 내용, 뭐 예를 들어서 뭐 A-스토어라든지 인보크라든지 뭐 이런 명령어들은 몰라도 상관이 없고요. 내부적으로 클래스의 명을 보면 자, 컨캣이 일어났을 때는 보시면 스트링 클래스의 컨캣 메소드가 호출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의 내용들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런데 플러스 연산인 코드를 확인을 해 보시면 중간에 스트링 빌더에 append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고 toString이 호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연산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스트링 빌더의 append 기능이 사용되었었어요. 언제까지요? 자바 8 버전까지는. 그런데 이 자바 9 이후부터는 기존 코드를 저희는 이제 11 버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1 버전으로 우리가 바이트 코드를 보는데요. 내부적으로 스트링 컨캣 팩토리에 make concat with consta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더해줘요. 그러니까 스트링 빌더의 append 말고 이 상수를 가지고 더해주는 스트링 컨캣 팩토리라는 클래스가 새로 생겼고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더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문자열을 더해주는 모든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스트링 클래스, 스트링 빌더, 그리고 스트링 버퍼, 그리고 자바 9 이후부터 나온 스트링 컨캣 팩토리라는 클래스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 플러스 연산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그 내부적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문자열에 대한 내용은 이번 강의까지 보시면 대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신 거고요. 이 중에서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때, 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몰라도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데는 이 문제가 없지만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이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셨을 때 그 해결이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관리하는 자바의 클래스들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문자열에 대한 내용은 이번 강의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래퍼 클래스 그리고 예외 처리 클래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